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21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18일 토요일 해외 축구 21경기 우니온 베를린 vs 메넨글라트바흐.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상극의 구도다. 우니온 베를린은 실리를 극대화한 전술 운영으로 상대의 점유 축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안사의 전방 압박과 케디라의 중원 회수 능력이 글라트바흐의 템포를 끊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글라트바흐는 빌드업 루트가 차단되면 중앙 점유가 흔들리고 좌우 전환 속도마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니온은 전환 상황마다 빠르게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며 유효 슈팅을 늘릴 것이다. 결국 실리 축구의 완성도가 높은 우니온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니온 베를린은 화려함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며 전술의 효율성과 압박의 정확도로 상대를 압도한다. 글라트바흐는 이러한 타입의 상대에게 약한 전적을 반복해왔고 전술적 상성에서도 밀린다. 결국 이번 경기는 실리 축구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파리 생제르맹 vs RC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역량의 차이가 극명한 매치업이다.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 루이스의 빌드업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후반에는 이강인의 슈퍼서브 투입으로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는 파에스와 파니첼리 중심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압박 해제 능력이 부족해 PSG의 점유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 체력 차이와 전개 속도의 격차가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1PSG는 압박 회피 능력과 공격 템포의 유연함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이강인이 공격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며 PSG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과 전술 밸런스 모두 PSG의 계획 안에서 흘러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오비에도 vs RCD 에스파뇰.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전환 타이밍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오비에도는 3백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커버가 늦어지고 전개 리듬이 끊긴다. 반면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의 하프라인 복귀 움직임으로 중원을 넓히며 점유율을 확보한다. 하비 푸아도와 페페 밀라의 침투 루트가 반복되면 오비에도의 수비는 체력적으로 점점 흔들릴 것이다. 오비에도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빌드업 템포가 끊기고 공격 전환에서 속도를 잃는다. 반면 에스파뇰은 템포 조절이 가능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리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기는 중원 밸런스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로비에도의 3백 수비는 전환 속도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반면 에스파뇰은 페르난데스의 전술적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비에도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면서 경기 주도권은 에스파뇰에게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 소유를 통한 경기 조율 능력에서 앞서는 에스파뇰이 웃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vs 멜버른 시티 FC. 이 경기는 측면 돌파와 컷백 완성도가 승부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웨스턴 시드니는 카라F의 측면 침투와 바바르세스의 문전 마무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완성형에 가깝다. 특히 우가르코비치가 후방 빌드업 라인을 안정시키며 좌우 전환 타이밍을 조절하기 때문에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멜버른 시티는 좌우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수비 전환 시 압박 라인이 무너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턴 시드니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가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카라F가 측면을 흔들며 상대 풀백을 묶어두고 그 공간을 바바르세스가 침투해 마무리하는 패턴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전술 밸런스와 세부 완성도 모두 웨스턴 시드니가 한 수위다. 이레스턴 시드니는 측면 돌파와 컷백 전개를 완성도 높게 이어가며 경기의 흐름을 압도할 것이다. 반면 멜버른 시티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홈의 웨스턴 시드니가 전술 완성도와 전환 리듬에서 앞서며 공격적인 전개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웨스턴 시드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멜버른 픽토리 FC vs 오클랜드 FC. 이 경기는 점유율과 압박 효율에서 명확한 우위가 있는 오클랜드 FC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멜버른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려 하겠지만 오클랜드의 좁은 지역 점유형 빌드업을 제어하기엔 한계가 있다. 볼이 위치한 지역마다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오클랜드의 구조는 상대의 압박 라인을 쉽게 무너뜨린다. 멜버른은 전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 세컨드볼 확보에 실패하며 점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터 오클랜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멜버른의 라인을 밀어붙일 것이다.
중원에서 브리머와 갈레고스의 템포 조율이 이어지고 프랑스화가 침투 타이밍을 맞추며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멜버른은 수비 라인이 점차 무너질 것으로 보이며 공격 전개 또한 상대 압박에 갇혀 제한될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오클랜드의 점유 중심 운영으로 흘러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오클랜드는 현대적인 점유 중심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올 것이다. 반면 멜버른은 압박 회피와 중원 전환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오클랜드의 밀집형 전개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며 결국 승리의 향방은 오클랜드로 기울 전망이다. 조직력, 압박 완성도, 공격 리듬까지 모두 오클랜드의 우세가 뚜렷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빅토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퍼스 글로리 FC vs 웰링턴 피닉스 FC 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압박이 느리고 패스 전개가 단조롭다. 웰링턴은 나가사와의 전진 패스와 이 시기의 침투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공격 리듬을 빠르게 잡아나갈 것이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퍼스 수비 라인을 뒤흔들 만한 수준이며 세컨드 찬스에서도 안정적인 마무리가 가능하다. 반면 퍼스는 전방에서의 볼 유지가 짧아 공격 전환이 끊기고 중원 간격이 벌어질 경우 웰링턴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퍼스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릴 수밖에 없으며 웰링턴이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웰링턴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며 일본인 듀오의 연계 플레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웰링턴은 일본인 듀오의 전개 중심으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것이다. 퍼스는 수비 집중력은 유지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느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결국 웰링턴이 효율적인 점유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퍼스 글로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첼시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노팅엄이 버티기 어려운 구도다. 첼시는 양측면의 폭을 넓히며 풀백을 끌어내고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아이솔레이션 루트로 경기를 풀어간다. 노팅엄의 풀백이 1대1 대처에 밀리면 그 순간 경기는 완전히 기울게 된다. 가르나초와 페드로 네토의 개인 능력은 이미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엔소의 패스 타이밍이 더해지면 노팅엄 수비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결국 전력 차이뿐 아니라 전술 상승까지 첼시에게 완벽히 유리한 구조다. 1첼시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완성도를 통해 공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백 루트는 노팅엄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측면 돌파의 빈도와 전개 속도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원정에서도 주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세비야 FC vs RCD 마요르카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 모드에서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삭 로메로와 바르가스의 측면 연계는 박스 근처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격 루트가 유연하다. 알폰 곤잘레스의 볼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중원 주도권은 세비야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반면 마요르카는 장거리 원정 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팀 4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세비야의 빠른 전환 템포를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중반부터 세비야가 점유율을 확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로 누적과 템포 차이가 경기의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1세비야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전방 압박 완성도로 마요르카를 몰아붙일 것이다. 마요르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심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모두에서 세비야가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세비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US 레체 BS 사솔로 이 경기는 레체의 풀백 오버래핑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레체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과감한 전진을 시도하겠지만 그 순간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확률이 높다. 베라디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측면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슈팅 혹은 크로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것이다. 볼로카 역시 빠른 전환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레체는 홈에서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중원 커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사소올로는 패스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더 정교하며 세컨드 찬스에서 확실히 득점을 완성시킬 잠재력이 있다. 결국 측면 공격 완성도와 전환 템포 모드에서 사소올로가 명확한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소올로가 베라디의 결정력과 볼로카의 전개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레체는 풀백의 공격적 움직임 이후 뒷공간 리커버리가 늦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소올로는 베라디와 볼로카의 측면 침투 루트를 통해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가를 것이며 사소올로가 원정에서 승점을 확실히 챙길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레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피사 SC vs 엘라스 베로나 FC
이번 경기는 전술 구조가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로 공격 패턴의 유사성이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를 중심으로 짧은 템포의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다. 반면 베로나는 지오바네와 세르다르의 스위칭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양팀 모두 전방 전환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루트가 단일 축에 집중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크다. 마린과 브라다리치가 각각의 팀에서 빌드업 균형을 찾지만 양쪽 모두 미드존 압박을 받는 순간 공격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단 공방이 반복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양팀의 체력 저하와 전술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공격 템포가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피사의 역습 루트와 베로나의 스위칭 패턴이 서로 상쇄되며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득점 찬스는 만들어지겠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양팀 모두 일정하지 않아 결정적 승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변화 부족이 아쉽다. 베로나는 지오바네와 세르다르의 스위칭 플레이로 대응하겠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 결국 두 팀은 전술적으로 맞물리는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의 장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가 완벽히 맞물린 상황 속에서 팽팽한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마인츠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마인츠는 수비 간격 관리가 되지 않으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간이 열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텔라와 안드리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 침투의 타이밍이 맞물리면 마인츠의 3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레버쿠젠이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지배할 확률이 높다. 특히 하프라인이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율에서 차이가 벌어질 경우 경기의 흐름은 단숨에 레버쿠젠 쪽으로 쏠릴 것이다. 1마인츠는 3백 수비의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텔라와 안드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쪽 침투를 완성도 높게 이어간다. 시크의 결정력까지 더해진다면 공격 효율은 더욱 치명적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 공격 루트, 밸런스 모든 면에서 레버쿠젠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RB 라이프치 vs 함부르크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전방 압박, 전환 속도, 세컨드볼 회수율 모든 면에서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오펜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바카요코는 이선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사비 시몬스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면 공격의 리듬은 완전히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운다. 반면 함부르크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압박에 흔들리며 하프라인을 넘기는 패스의 정확도가 낮다. 특히 수비 라인이 깊어질수록 공격 전환의 연결이 단절되고 오펜다와 바카요코의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승격팀이 강호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라이프치히의 하이프레싱이 함부르크의 실수를 유도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과 조직력, 멘탈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치히는 공격 전환과 하이프레싱의 완성도가 높고 교체 자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함부르크는 강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 시 패스 정확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선 라이프치히가 압박과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볼프스부르크는 3-4-3 전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윙백들의 리커버리 지연으로 인해 수비 블록이 자주 붕괴되고 있다. 야키치와 쾌미르의 중원 조합이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측면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의 타이밍과 전환 속도가 정교해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경기의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 루웰링의 폭발적인 돌파와 볼테마드의 침투가 동시에 작동되면 볼프스부르크의 좌우 수비는 대응 타이밍을 잃을 것이다. 결국 볼프스부르크의 조언이식 돌아오지 않는 수비가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된다면 실점은 시간 문제다. 슈투트가르트는 경기 초반부터 높은 압박을 가하며 상대를 자신의 템포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데미로비치의 결정적인 한방이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것이다. 볼프스부르크는 여전히 측면 리커버리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를 완벽히 읽고 루웰링의 폭발적인 돌파로 경기의 균형을 일찍 깨뜨릴 것이다. 야키치와 페라우가 아무리 버텨도 조직적 커버가 되지 않는 한 수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의 중심은 슈투트가르트이며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불안이 패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쾰른 vs 아우크스부르크.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제공권 싸움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쾰른은 홈 2점을 앞세워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걸고 세트피스 찬스를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빌터와 마르텔의 공중전 장악력은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 패턴은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전술적 무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안정감을 잃을 것이다. 결국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쾰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쾰른의 세트피스 루트는 단순히 찬스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득점 전략으로 완성되어 있다. 브루탈한 제공권 경쟁과 파포스트 침투 패턴이 반복된다면 홈팬들 앞에서 쾰른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할 것이다. 쾰른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코너킥마다 파포스트 침투 루트를 활용하며 득점 패턴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중 실점 위험이 높다. 결국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쾰른이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쾰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SV 베르더 브레멘. 이 경기는 브레멘의 전방 침투와 하이덴하임의 조직적 허점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하이덴하임은 이미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팀 분위기와 수비 집중력 모두 무너진 상태다. 쓰리백의 측면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은진마의 속도는 그대로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다. 슈미트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도어시의 커버 범위를 벗어나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노릴 것이다. 브레멘은 점유율 싸움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리듬을 주도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후방에서의 실수와 세컨드 찬스 허용이 이어지며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높다. 브레멘이 초반부터 공격 압박으로 흐름을 잡는다면 경기는 일찌감치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라이덴하임은 수비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멘은 은진마의 스피드와 슈미트의 결정력이 완벽히 맞물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실점 이후 경기 템포를 회복하기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 결국 브레멘의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경기 전반을 지배하며 원정에서도 완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벌리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점유율의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측면 풀백이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에 가담하며 미드필더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 그 결과 중앙에서의 볼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벌리의 더블 볼란치 라인은 수적 열세에 몰릴 것이다. 슈타우의 빌드업 전개와 제임스의 침투 타이밍이 결합되면 벌리의 중앙 압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글과 거드먼드슨이 측면에서 좁혀들어와 스위칭을 반복할 때 벌리의 포백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술적 구조는 벌리의 수비 라인을 계속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루트가 된다. 벌리가 역습 타이밍을 노리더라도 리즈의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는 압박, 전환, 그리고 중앙 점유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경기의 리듬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기 전반의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벌리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잃는 순간 경기의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벌리의 포백 라인을 흔들며 리즈가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한 수위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크리스탈 vs 팰리스 본머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플랜 B 전술이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 중심의 롱볼 전개 외에 뚜렷한 공격 전환 루트가 없으며 본머스 역시 테버니어의 개인기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 자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낮고 공격 전개가 느리기 때문에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다. 교체 카드 또한 공격적 변화보다는 체력 보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팀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템포 저하로 인해 전후반 내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两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 또한 느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으며 본머스 역시 테버니어 개인기 중심 전술에 머물러 있다. 전술적 변화가 적고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반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는 수비 집중력의 싸움으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에버턴.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맨시티는 세르키의 대각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에버튼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홀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완벽히 활용해 득점 타이밍을 잡고 세컨드 찬스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 것이다. 에버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그릴리시의 수비 가담 부족으로 인해 측면 커버에도 공백이 생긴다. 결국 라치오와 유사한 패턴으로 에버튼은 메잘라 침투와 컷백 패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 위험을 반복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맨시티는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점유율 65% 이상을 확보한 채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 세르키와 홀란드의 연계가 살아나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맨시티 쪽으로 기울 것이다. 1맨시티는 세르키의 침투와 홀란드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컷백 패턴이 완벽히 맞물리면 에버튼의 수비 블록은 버티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에서 한 단계 앞선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선더랜드 AFC vs 울버햄튼 이번 경기는 상승세의 선더랜드와 수비 붕괴에 빠진 울버햄튼의 극명한 대조 구도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탈비를 중심으로 전방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울버햄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빠른 침투를 반복하며 좌우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카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공격 전개의 리듬을 잡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릴 것이다. 반면 울버햄튼은 3백의 간격 문제로 인해 박스 앞 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선더랜드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움직임과 탈비의 패스 연결이 완벽히 맞물릴 경우 울버햄튼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결국 주도권 싸움에서 선더랜드가 앞서며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1승격팀 선더랜드는 자신감과 조직력 모두에서 리그 중위권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와 탈비의 유기적인 움직임, 자카의 공격 리듬 조율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의 질을 높인다. 반면 울버햄튼은 3백의 간격 붕괴와 수비 밸런스 무너짐으로 인해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운 선더랜드가 울버햄튼의 무너진 수비를 공략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바르셀로나 vs 지로나 FC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쿤데와 윙 자원의 짧은 패스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페란 토레스의 넓은 시야를 활용해 반대편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한다. 지로나는 좌우 커버가 불안하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라인이 느려 이러한 전환 공격을 막기 어렵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변칙적인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통해 다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의 피니시 감각과 페드리의 템포 조절 능력이 결합되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전방 압박 이후에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고 공격 전환 시 볼순환이 느려 세컨드볼 확보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장악할 것이고 측면 돌파와 전환 패턴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셀로나는 측면 침투와 전환 템포에서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반면 지로나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중원 밸런스 붕괴로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바르셀로나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동시에 앞세워 홈팬들 앞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NEC 네이메온 vs 트벤테 이 경기는 네이메온의 실리적 운영과 트벤테의 점유 중심 전개가 충돌하는 구도다. 네이메온은 3백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프로퍼를 중심으로 역습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프로퍼는 경기 내내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 정확한 킬 패스를 공급할 것이다. 체리는 그의 패스를 받아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할 것이다. 트벤테는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템포 전환이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잃는 순간 네이메어는 34패스 이내에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가와의 측면 지원과 프로퍼의 중원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 트벤테의 포백은 균형을 잃을 것이다. 홈의 분위기와 전술 완성도를 감안하면 네이메온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전망이다. 3백의 안정감과 역습 효율성에서 이미 전술적 상성이 만들어진 구도다. 1레이메어는 프로퍼의 날카로운 빌드업과 체리의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트벤테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프로퍼의 킬패스와 3백의 안정감이 빛을 발하며 네이메온이 홈에서 실리적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역습의 완성도와 전술적 조직력이 승리의 핵심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